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즉시 분석이 늦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또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반사이익을 봤다라고 평가도 내리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시민이 어, 한번 운명하셨고 또 부상을 입기도 했고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 증시에 환율에 혹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결국 한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게 좀 도덕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분석을 피해 드렸었고요. 다만 지금 생각에는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제 이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시 분석을 좀 늦게라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잠깐만요. 이게 잘못 제시가 됐네요. 네. 여러분 이미 많이 보신 그림이십니다. 그죠? 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 사건을 당했고 당한 이후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메시지를 남겼죠. 이 메시지가 뭐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현재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인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럼프 피스 사건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먼저 영향이 있었어요. 원래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습니다. 레벨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어요. 피습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피습 사건이 있은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피습 사건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살아남았다, 공격을 받았다, 슈팅이 뭐 어쩌면 트럼프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게 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의 어떤 흠집을 잡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 전략, 이 선거 전략에 선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피습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비판의 목소리라든가 흠집 잡기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현 대통령으로서 더 적절치 않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네,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피습 사건 이후에 급격히 치솟았고 이것은 이제 바이든보다 트럼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까지 이어지죠. 물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난무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 해석 중에는 예를 들면 뭐 바이든이 뭐 공격했다. 바이든의 뭐 그쪽 민주당 사이드에서 공격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일부 트럼프가 뭐 일부러 이런 일을 꾸며냈다라는 음모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음모론에 저는 주목하기보다 어쨌든 트럼프 피스 사건으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됐고 바이든은 트럼프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그건 팩트인 거죠. 자, 이런 피습 사건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 경제적인 영향을 말씀드릴 때 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
보시는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피스 사건 이후로 급격히 치솟았죠. 이틀 동안 피스 사건 이후 이틀 동안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9,100만 원까지 회복을 했죠. 한국 돈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 모두 다 이 가상자산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원래 여기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원래 트럼프는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어요. 이 가상화폐 대통령,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단선 전망이 더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더 큰 기회가 생긴다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기대도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기업들, 이런 혹은 뭐 거래소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격 완화하기로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영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 그죠? 알,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 중에 대표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 업계에 적극적으로 뭐 지원을 약속하는 뭐 그런 액션들도 많이 취했었고요.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지난 5월부터 가상화폐로 기부금을 받는다라는 그 방침을 공식화하기까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랑 논의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에 굉장히 친 정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트럼프 당선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었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야기한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달라요. 가끔 제가 경기 침체에 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자산 시장이에요. 자산 시장의 가격이에요. 실물 경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실물 경제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데 자산 시장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나요? 돈이 더 유입되고 유출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최근에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유입돼서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투자자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지 하는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마치 정치 테마주처럼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럼프에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는 거죠. 그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이죠. 자료를 보시면 트럼프 피스 사건 이후에 약 이틀 동안 다우존스, S&P, 나스닥 3대 미국 지수가 다 증시가 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동안 공약을 통해서 내세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법인세 인하입니다. 보시면 세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 세율 기준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현행 미국 법인세율이 21%예요. 근데 트럼프는 공약으로 15%로 내리겠다라고
공약을 세웠고 캐나다나 뭐 독일보다도 낮고 캐나다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를 낮춰서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경영하라. 미국으로 제조 기지 옮겨라 하는 그런 게 바로 트럼프의 정책 기조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경익남 시그니처 강의를 통해서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미 제시해 드렸을 때 이미 제시해 드렸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라는 움직임이니까 기업들은 어떨까요? 법인세율을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개인 소득세율도 낮추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든가 이렇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대외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기업에겐 좋겠죠. 한국 수출 기업에겐 나쁘겠죠. 미국에 더 많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인시키겠죠. 미국에서 공장 짓게 만들겠죠. 그런 여러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친기업적인 트럼프의 또 공화당적인 그런 정책 공약들이 어쨌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 기업의 밸류는 올라가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또 한 가지 뭐 대표적인 예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혀 다르죠.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첫 번째 수행한 일 중에 하나로 꼽고 있겠죠.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 우리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은 어쨌든 기업들로 하여금 뭐예요? 코스트에 해당되죠. 비용이죠. 그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그게 좋은 방향이나 나쁜 방향이다가 아니라 트럼프의 해당 정책 공약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해왔던 각종 비용들이 그래도 감액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섹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지지를 받겠죠. 거기에 나아가 재밌는 또 현상들은 정말 많은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빌 에크먼 같은 경우 너무나 유명한데 해치펀드 매니저죠.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는 더더군다나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그 아마존 창업자도 역시 그 총격전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게 그냥 더 지지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지지 선언을 더 하는 경향도 있고요. 원래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지지 선언을 더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뭡니까? 소위 테마주처럼 묶이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 당선을 기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우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문역으로 선임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테마주 성격으로 이렇게 구분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문역으로 입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미국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의 지지선을 하고 그런 지지선을 했거나 아니면 트럼프 테마주로 묶여 있는 그런 섹터들이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 것들도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트럼프 피스타 사건에 따른 영향 정리한다면 바로 트럼프플레이션,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성어로 만든 트럼프플레이션이 하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관세율이 1830년대부터 비교해 보세요. 쭉 내려와서 최근에는 뭐 1%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서는 약 5% 정도의 관세율이 이렇게 크게 레벨 다운된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죠. 근데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관세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고,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에는 다소 안정화되었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율이 약 한 2.5%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겠다. 10%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물가의 레벨 자체가 2%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레벨 자체가 3%대를 향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고, 또 더군다나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또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적극적인 소비.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뭐예요? 내수 경제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율 인하, 이런 모든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금리를 지금의 5.5%에서 인하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로부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 레벨에서, 그러니까 5.5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4나 3.5% 미만으로는 내릴 수 없는 그런 높은 물가의 시대가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영향이죠. 그만큼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높은 물가의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면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달러 현상도 나온 것이고요.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트럼프의 여러 공약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아니면 주한 미군과 같은 우리 미군이 주둔하는 그런 지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불안이 야기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위비를 더 올려놓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도 어쩌면 테마주처럼 엮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밖에도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선호해요?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달러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강달러 기조를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트럼프의 정책 공약과 이런 움직임으로 제가 그동안 경익남 시그니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리를 한다면 제가 오늘 낮에 출연한 방송에서 이렇게 CG로 잘 정리를 해줬어요.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불법 이민을 차단해요. 사실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것도 노동 공급이 지금 값싼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플레이션이에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인플레이션 현상과 맞물려서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겠죠. 미국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우리 세계 경제는 놓이고, 한국처럼
유독 대외 의존도가 높은,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한국으로서는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옮기는 리쇼링 현상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녹화를 위해서 책 소개할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어떻게 경제 공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장 선명한 경제 전망서라고 제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경제 입문서를 읽으셨다면 경제 전망서, 응용서를 또 보시면서 경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지금 경제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고요. 라이브 IMF 경제 전망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